하늘을 지배하는 자, 전국을 지배한다. 1950년 한반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흙바닥 위에서 사투를 벌였죠. 하지만 전쟁의 진짜 승부는 땅 위의 하늘에서 결정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작전명 폭풍을 감행했습니다. 소련제 전차와 항공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집어삼켰습니다. 미군은 서둘러 스미스 특임대를 급파했지만 괴멸적 타격을 입고 퇴각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 무방비 상태였던 국군은 북한군 전차를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군은 끝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고 이곳마저 뚫리면 한반도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엔군 소속 연합군의 항공력이 빠르게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게 북한군의 항공력을 제압한 연합공군이 지상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에는 천여 대의 적 항공기 폭격으로 교통이 차단되고 보급이 끊겨 어려움에 직면했다 했으며 연합공군력을 피하기 위해 작전은 야간에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개전 초기 하루 평균 25km를 진격하던 북한군은 11km로 속도가 절반 이상 급감했고 연합군은 안정적인 후퇴를 통해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 북한군은 연합항공력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군 화력의 핵심인 전차와 대포 전력의 70% 이상이 연합항공력의 폭격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또한 후방의 보급로에 대한 지속적인 항공 차단으로 낙동강 전선을 향해 공급되어야 할 북한군 군수물자의 절반 이상이 도착도 하기 전에 손실됐죠. 심지어 항공 폭격에 대한 공포감으로 낙동강 전선에서의 북한군 공격 활동 역시 항공기가 없는 야간 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뒀던 김일성은 전선에서 도주하는 북한군은 지위를 막론하고 총살할 것을 선포하며 총력전을 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연합공군의 융단 폭격에 의해 북한군 전열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격한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그 사이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죠. 대역전의 첫 번째 포섭을 위해 연합군 상륙병력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조수간만의 차와 해안 절벽, 넓은 갯벌과 좁은 수로 상륙에 부적합한 온갖 악조건으로 인해 작전 성공 확률은 약 5,000분의 1.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조건, 바로 공중우세 확보였습니다. 연합공군의 북한군 비행장 집중 공격으로 적 공격기들을 모조리 무력화해 인근 지역을 북한군 항공대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륙군을 바다에서 저지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 북한은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하지 못했죠. 이윽고 전황은 뒤집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상륙군을 저지하기 위해 이동하던 북한군들 역시 항공 차단 작전 앞에 가로막혔고 압도적 포화에 대부분의 보급 물자 또한 받지 못한 채 빈약한 무장 상태로 상륙군을 상대해야 했죠. 이 덕분에 연합군은 신속하게 서울을 탈환한 뒤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을 수복하고 일부 영토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머지않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희망은 압록강을 넘어온 수십만 중국군 앞에서 허무하게 사그라집니다. 압도적인 수를 떠나 당시 중국군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겪은 노련한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의 게릴라 전략은 연합군 전력의 최악의 상승이었죠. 그렇게 연합군은 평양을 내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연합항공력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중국군들의 발을 묶고 추격을 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군 역시 강력한 공중폭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에는 공격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항공기에 식별될까 두려워 조리를 위한 불조차도 피우지 못한 채 굶주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아닝조차 연합공군의 공습에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기세 등등했던 중국군 총사령관 펑더화이에게 항공력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적들의 항공력을 상대할 공중지원 없이는 절대 공세를 이어갈 수 없다. 이러한 연합항공력의 화력은 중국군이 참전 이후 여러 차례의 공격작전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연합군을 추격하지 않고 공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적들의 싸울 의지를 무너뜨린 항공 압박, 연합지상군을 보호하는 근접 항공 지원, 연합군의 항공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들을 타격하고 아군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개전 초기 1년여간 연합군이 두 차례의 결정적인 패배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산군의 군사활동 전반을 철저히 억제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인천으로부터 시작된 승리의 흐름을 든든히 지원하기도 했죠. 정전협상 중 북한의 총참모장 남일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항공력의 폭격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의 강력한 지상군에 의해 당신들은 진작에 한반도 밖으로 쓸려나갔을 것이다.
3년여에 달하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린 땅 위의 전투도 치열했지만 그 모든 싸움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 바로 항공력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오로지 항공력만으로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적국의 기록과 증언은 한 가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만약 항공력이 없었다면 연합군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했을 겁니다.